케인 결국 스스로 자폭했다. 대반전. 케인 최악의 망언. 손흥민 토트넘 저격. 메디슨 결국 케인 향해 일침 날린 진짜 이유. 케인 팀이 되면 최악의 경기 이유 밝혔다. 최근 토트넘 호스퍼를 저격하는 듯한 인터뷰로 빈축을 샀던 해리 케인. 바이에른 뮌헨, 이 토트넘 팬으로 추정되는 이들로부터 댓글 테러를 당했다. 잉글랜드는 10일 한국 시간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위치한 브로츠와프 시립경기장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와의 2024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럽축구 선수권 예선 C조 5라운드 맞대결에서 1에서 1 무승부를 거뒀다. 전반 26분 올렉산드르 진첸코, 아스널, 한테 선제골을 허용한 잉글랜드는 전반 40분 케인의 롱패스를 받은 카일 워커, 맨체스터 시티가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균형을 맞췄다. 이 득점은 라이트백 워커가 잉글랜드 유니폼을 입고 77경기 만에 넣은 A매치 첫 골이다. 동점을 만든 잉글랜드는 후반전에 점유율 67%를 가져갔고 슈팅 숫자도 8대1을 기록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했지만 끝내 역전골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승점 1점을 가져가는 데 만족해야 했다. 이로써 잉글랜드 승점 13, 4승 1무으로 C조 1위 자리를 계속 유지했고 승점 7, 2승 1무 1패로 C조 2위인 우크라이나는 잉글랜드와의 승점 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경기가 끝나고 케인은 자신의 SNS에 경기 사진을 게시하면서 오늘 밤 올인 최고는 아니었지만 본선 진출을 향한 또 다른 포인트라며 승점을 챙겨간 것에 대해 만족했다. 또 카일 워커의 잉글랜드 첫 골을 축하한다 라며 동료의 A매치 1호 골을 축하했다. 경기 결과에 만족하고 동료의 활약상을 축하하는 훈훈한 글이었지만 댓글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토트넘 팬으로 추정되는 수많은 팬들은 최근 케인이 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비난과 조롱을 댓글로 남겼다. 팬들이 분노한 케인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케인은 지난 9일 우크라이나전을 앞두고 참석한 사전 기자회견 자리에서 자신의 대표팀 동료들 우승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다고 고백했다. 케인은 경쟁자로서 동료들이 챔피언스리그에서 뛰고 반면 난 이를 집에 앉아서 볼 때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것이라며 물론 난 그들이 잘하길 바란다. 카일 워커와 동료들이 내가 뛰지 않는 대회에서 우승했다. 하지만 내 한편으로는 나도 그 경험을 하고 싶다 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본 대표팀 다른 동료들을 보면 질투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가진 트로피들을 얻기 위해 나를 동기부여시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라고 밝혔다. 또 케인은 뮌헨에서의 위닝 멘털리티가 주는 압박감을 즐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토트넘에서 느꼈던 것과는 다른 압박감이 있다 라며 물론 토트넘에서도 우승을 원했다. 하지만 몇 경기를 이기지 못했다고 해서 토트넘에선 그것이 재앙이 아니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뮌헨에선 매 경기 이겨야 한다. 우린 첫 2경기를 4에서 0, 3에서 1로 이겼지만 여전히 플레이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것이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가 되는 방식 중 하나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출발을 했고 다양한 감정들을 즐기고 있다. 내가 이적하길 원했던 이유 중 하나다 라고 밝혔다. 우승을 원한 케인은 2004년부터 함께한 토트넘을 떠나 지난 8월 12일 뮌헨으로 전격 이적했다. 독일과 영국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적료는 최대 1억 2천만 파운드, 약 202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트넘 팬들은 핵심 선수이자 살아있는 레전드인 케인이 떠난다는 사실에 슬퍼했지만 그동안 팀을 위해 많은 골을 터뜨렸고 막대한 이적료를 남겼기에 케인의 미래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했다. 그러나 이후 케인이 토트넘엔 위닝 멘털리티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언급하면서 2004년부터 몸담은 클럽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토트넘 팬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또 최근엔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우승 후보 중 하나로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는 것과 단지 조별리그 통과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대회에 참가하는 것 사이엔 많은 차이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또 한 번 토트넘을 저격해 팬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 결과 수많은 팬들이 케인의 SNS에 찾아가 토트넘 팬들은 당신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가고 있다. 너의 시작을 기억해. 네가 말한 바이에른의 위닝 멘털리티는 어디에 있지? 이건 재앙이 아닌가 봐. 해리,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한 후 무승부한 거 축하해 라며 케인을 조롱하고 지적했다. 이미 토트넘 팬들은 케인 인터뷰를 듣자마자 곧바로 분노를 드러내면서 케인의 주장에 반박했다. 케인은 토트넘에 있는 동안 우승을 하지 못해 마음이 아팠다고 주장했지만 팬들은 정작 우승까지 한 발자국만 남겨둔 상황에서 침묵한 건 케인이라고 주장했다. 토트넘에서 메이저 대회 트로피를 단 한 개도 들어올리지 못한 케인이지만 기회가 한 번도 없던 것은 아니었다. 케인은 토트넘에서 뛰는 동안 리그컵 2014-15, 2020-21 시즌에서 2번 결승전에 올라갔고 2018-19 시즌엔 우에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진출했다. 우승까지 단 한 발자국만 남겨둔 상황 속에서 케인은 3번이 결승전 모두 선발로 출전했지만 0골 0도움을 기록하면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지 못했다. 국가대표팀에서도 2020 유럽축구 선수권 대회 결승전 때 이탈리아를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패쓸 때도 선발로 나와 연장전을 포함해 120분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침묵했다. 이처럼 토트넘 시절에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우승할 수 있는 찬스가 전혀 없던 건 아니었고 월드클래스 공격수이면서 결승전 때 공격 포인트를 한 개도 올리지 못했음에도 토트넘이 위닝 멘털리티가 부족하다고 한 주장은 토트넘 팬들을 분노케 했다. 미국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한 팬은 케인 너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나왔고 우린 여러 번이 컵대회 준결승과 결승전 그리고 리그 우승을 다퉜던 시즌도 있었다 라며 주변에 좋은 팀들이 있었지만 넌 우승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결승전에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네가 없어도 우승했을 위넨에서 리그 타이틀과 컵대회 등을 위해 우승해라 라며 당신에게 행운을 빌어주지만 지금의 당신을 만든 클럽을 비난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다른 팬들도 케인은 리그컵 결승전에도 2번 출전했다. 그는 우리와 함께 트로피를 거머쥘 기회가 있었지만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케인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조용하고 정중해야 하는 것뿐. 케인, 너는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8경기에서 페널티킥으로만 한 골 넣었다. 심지어 히샤를리송 6경기 2골, 너보다 더 많이 넣었다. 라며 케인을 조롱했다. 이후 팬들의 분노는 풀리지 않았고 케인의 SNS에 찾아가 댓글로 비난과 조롱을 남기면서 케인은 신중하지 못한 인터뷰의 대가를 치렀다. 오피셜, 성적 학대, 마약 거래, 약물 중독, 털어놓은 손흥민 절친. 부활할까? 에버턴 20번 배정. 에버턴은 11일 한국 시간 공식 SNS를 통해서 2023에서 24 시즌 에버턴 선수단의 등번호 배정을 발표했다. 눈에 띄었던 등번호 배정은 알리에 포함 유무였다. 지난 7월 알리는 전 세계의 주목을 다시 한번 받았다.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놓은 알리는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지는 일찍 꽃 피웠다가 빠르게 추락한 어린 재능에 불과했다. 알리를 향해서 불성실하다, 프로답지 못하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알리의 고백을 들은 뒤에는 입장이 180도 달라졌다. 당시 알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설인 게리 네빌이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더 오버랩에 등장해 그동안 꺼내지 않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했다. 알리는 간단하게 사람들을 이해시켜줄 수 있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 내가 6살 때 집에 오던 어머니의 친구한테 성추행을 당했다. 내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7살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8살에 마약을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 며 자신의 충격적인 어린 시절에 대해 처음으로 털어놨다. 알리는 토트넘에서 세계 최고의 유망주로 불리던 시기에도 술과 약물에 위존하면서 선수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던 것이었다. 그는 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위존하고 있었다.
매일 일어나서 훈련장에 가서 웃었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외부에 보여줬지만 내적으로는 확실히 나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시간이 지날수록 알리의 몸은 망가질 수밖에 없었다. 튀르키예로 임대를 떠났다가 부상으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치료가 필요했다. 알리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정신적인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튀르키예에서 돌아왔을 때 수술이 필요했고 정신적으로 나쁜 상태였다. 나는 정신건강과 약물 중독 및 트라우마 때문에 재활시설에 가기로 결정했다. 며 최근 치료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에버턴은 알리의 결정은 완전히 지지해줬고 외부에도 발설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알리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줬다. 알리도 에버턴은 놀라웠다. 항상 100% 지지해줬다.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재활센터에 들어가는 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이다. 무섭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은 괜찮다. 며 구단을 향한 감사함을 표했다. 알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뒤에 더 이상은 사생활 문제에 시달리지 않고 있다. 친정팀인 토트넘을 방문해 응원하기도 했었고 손흥민과 친하기로 유명한 세르히오 레길론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면도 포착됐다. 그래도 알리가 정상적으로 선수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에버턴에서 등번호를 부여받으면서 팬들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알리는 튀르키예 시절 당한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면 다시 경기를 뛸 것으로 보인다.